자, 76조. 양괄호 6번. 변경의 준용 및 통지. 근데 통지는 몰라도 돼.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그럼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지. 항상 했던 거 변경. 그럼 다시 하라. 그 말이야. 허가 받은 거 변경하면 허가. 인가 받은 거 변경하면 인가. 여러분 시험장 가면 엄청 많이 나와. 건축법에 작년에가 건축협정이 나왔어. 들어본 적도 없어. 그지? 근데 인가 받았는데 변경해놓고 신고 이렇게 써놨어. 그럼 몰라도 답 찾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변경이라는 용어가 엄청 많이 나와, 우리 시험에는. 허가 받은 거 변경, 허가. 인가 받은 거 변경, 인가. 이 정도만 알아도 푼다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지문 있다가 딱 인가 받은 거 변경, 신고, 그럼 틀렸잖아. 그럼 답 찾으면 그게 답이야. 작년에 건축협정 이게 답이야. 다른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 중요한 게 변경은 했던 거 다시 하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런데 꼭 변경되라면 경미한 이게 나오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겠지. 바로 대표적인 지문이 있어. 기간, 단축, 면적, 축소. 그게 기본 두 가지야. 또 다른 것도 많아. 근데 기본적으로 출제할 때는 기간, 단축, 면적, 축소 이거 나와. 그러면 숫자가 지금 여기 몇 퍼센트? 5%야. 나중에 도시개발법가 그러면 10% 나와. 주택법가 20 나와. 나중에 한꺼번에 적어드릴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정리할 거. 변경할 때 경미하다 이렇게 지문 나오면 주로 뭐 나온다? 기간, 단축, 면적, 축소. 단축, 축소 잘 안 되잖아. 그럼 줄어든 거. 줄어들면 돼. 커지는 건 안 돼. 그렇게라도 기억이 하라는 얘기지. 맨날 가면 확대, 축소. 확대, 축소. 그럼 틀렸잖아. 두 가지 구분하고. 그 다음에 3번. 허가의 기준. 항상 허가는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 상대적이니까 뭐가 갖춰야 돼? 기준이나 요건이 나와야 돼. 여기는 5가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 준다. 이렇게 놨어. 5가지 기준에 맞으면. 그래서 1번.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두 번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그래서 아까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으려면 누구의 의견 들어라? 시행자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 순서가. 그 다음에 특히 5번, 형질 변경 면적에 적합할 것. 항상 면적이 맞아야 돼. 형질 변경을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면적이 맞아야 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숫자가 쭉 써있고요. 끝에가 뭐라고 돼 있어? 미만. 그럼 맨 아래쪽 그쵸? 미만을 전부 이렇게 해봐요. 미만. 자, 미만은 뭐 받으면 할 수 있어? 허가. 미만일 때 허가야. 그럼 여기다 옆에다 초과를 한번 써보세요. 초과됐어. 그러면 심의 거쳐 허가해줘. 안 해주는 건 아니야. 요걸 꼭 써놓고 기억하셔야 돼. 미만은 그냥 허가 바로 해줘. 근데 초과됐을 때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허가해줘. 그러면 심의 거친다 그 말은 어려워 쉬워? 어려워. 허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 같은 거야. 그러니까 미만은 대부분 해준다 생각하면 돼. 허가만 받으면. 자, 초과되면 심의 거쳐. 그럼 거기에 숫자가 3개로 구분이 돼. 5천, 1만, 3만 3개로 돼 있죠? 두 군데 보전 찾아봐요. 보전 녹지, 자연환경 보전 5천 미만. 가장 많이 되는 거 공업이죠. 그 다음에 관리 농림 3만이죠. 나머지가 1만. 그때 조례로 따로 정한다는 어디서만 적용해? 관리하고 농림이죠. 이거 많이 내잖아. 그래 숫자는 다 외웠는데 공업지역 3만 미만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숫자 3만은 맞았는데 조례는 어디에서만? 관리하고 농림에서만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거칠 때 적용 기준. 자, 굵은 것이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반대로 다만 총면적은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자, 거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보세요. 요거 딱 그려놓고 정리하면 요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걸쳐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걸쳤어. 여러분 땅이 이렇게 돼 있어. 요게 A라는 사람의 땅이야. 그럼 여기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형질 변경할 때. 자, 주거지역 7천, 공업지역 2만. 그럼 조건 맞았나요? 요 경우는 조건이 다 맞았다는 이야기야. 자, 이쪽은 주거지역이 1만 미만이니까 7천이면 되죠. 공업은 3만이니까 2만이면 되죠. 총 면적은 가장 큰 쪽 넘지 않았죠? 이해가 되셨나? 여기 총 면적은, 앞에 있는 총 면적은 여기가 3만이니까 3만 넘지 않았지?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공업지역이 만약에 2만 5천이다. 그럼 허가 나와 안 나와? 이때는 안 나와 그 말이야. 공업 3만 미만은 맞는데 합해졌는데 가장 큰 3만을 넘어갔지. 그때는 안 돼. 두 개 기억하시면 돼. 7천, 2만은 허가되는 거죠. 근데 7천, 2만, 5천은 자체 2만, 3만 미만은 맞지만 총 3만은 초과했으니까 안 된다 그 말이지. 요게 시험에서 간혹 나와. 개발행위가 나올 때. 아마 기출문제 봐도 요런 지문 때문에 많이 헷갈리신 분 많아. 또 해설도 없어. 해설도 있어도 잘 애매해 이게. 요걸로 딱 구분하시고. 자, 그 참고사항.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의견 청취가 3번이 나와.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의견 청취가 3번 나와.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의견 들어라. 그럼 무조건 누구 나와? 시행자. 이게 기본이야. 거기다 조건 붙인다. 그러면 허가 신청자, 공공시설 귀속 때문에 그러면 관리청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은 아무 말 없이 허가할 때 의견 들어. 그럼 무조건 누굴 찾아야 돼? 시행자를 찾아야 돼. 시행자. 조건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허가 신청자야. 그다음에 공공시설 귀속 때문에 그러면 관리청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시험 나오죠. 그럼 무조건 하나가 나와 있어. 무조건 하나가. 그다음 세부 기준. 개발행위 세부 기준에서는 도표를 한번 할게요. 이거를 그냥 설명을 말로 하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관리계획에서 말하는 용도는 4개가 있는데 목적이 있었죠. 여기는 개발 때문에, 요거는 보전. 오늘부터 이제 같이 보전을 다른 말로는 미개발지역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시간에는 개발, 미개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국토계획법은 개발, 보전 이렇게 배웠어. 그래서 개발과 보전 또는 미개발. 근데 도시지역은 세분을 하면 주, 상, 공, 녹. 이때 주상공은 개발. 여기는 보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전은 어디서부터? 녹관, 농장. 개발하면 주상공 이렇게 배웠죠. 사실 이제 관리지역, 녹지지역부터. 녹지를 세분하면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 관리지역 세분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났죠. 자, 이때 개발되는 요 주상공을 개발행위 허가 쪽에서는 시가화 용도로 분류를 해. 항상 개발됐다 그 말이 뭐야? 시가화됐다 그 말이죠. 녹지 중에서 자연하고 관리 중에서 계획 생산 요 3개를 유보 용도라고 불러. 유보 용도. 그럼 나머지 요거는 보전 용도라 한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맨날 유보하고 보전 쪽이 출제를 하고 있어. 유보하고 보전 쪽이. 그래서 우리는 요 유보 용도를 될 수 있으면 암기하시는 게 좋아. 유보 용도가. 유보에서 자꾸 틀리는 게 뭐냐면 녹지 쪽에 생산하고 관리 쪽에 생산 이걸 많이 틀려. 녹지 쪽에 생산은 보전으로 돼 있어.
관리 쪽의 생산은 유보로 돼 있어. 보존은 당연히 뭐로 돼 있어? 보존은 보존으로 되니까 안 틀려. 생산 나올 때만 주의하시는 이야기야. 자, 녹지 쪽의 생산은 어디다? 보존이야. 관리 쪽의 생산은 유보예요. 유보라는 뜻은 뭐예요? 지금은 당장 안 해도 나중에는 뭐 하려고 좀 미뤄놨다 이런 게 유보지. 그래서 여기는 심의만 거치면 그 허가의 기준을 뭐 할 수도 있어?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어. 근데 보존 용도는 지문 끝까지 똑같이 나와. 심의 거쳐 허가의 기준을 강화, 완화 또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시험에서. 근데 보존은 완화가 될 수가 없지. 보존이니까. 그러니까 강화, 완화, 그냥 강화 이 개념인데 무슨 용도? 시가화는 강화, 완화. 보존은 오로지 강화만 돼. 지문 나오는 거 잘 보세요. 자연 녹지 지역은 심의 거쳐서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맞지? 그렇게 지문 하나로 나와.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저 중에서 지문 하나 딱 뽑아다니는 거지. 다시 생산관리 지역은 심의 거쳐 기준을 강화만 할 수 있다. 틀렸지? 유보니까 강화, 완화. 보존일 때는 강화만 이렇게. 이게 기본 문제야.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여기서 발전된 게 뭐냐면 요거는 성장 관리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장 관리 계획구역이라는 건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해? 유보나 보존 용도. 자, 작년 시험 문제 이거. 작년 잘 봐요. 다음 중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는 지역 1번 주거지역 2번 관리지역 이렇게 나왔어. 뭐야? 그렇지, 주거지역이지. 주거는 시가화니까 아주 쉬워. 그것도 한 문제짜리야. 이 지문 나올 때는 무조건 한 문제로 통째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딱 구분하지. 개발행위 허가나 성장관리계획구역 그냥 한 문제 맞고 가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정의 효과는 성장관리계획 수립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과 유사해.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다른 말로 무슨 계획 그래요? 개발계획 그래. 개발계획. 그럼 여기도 지정되면 여기도 뭐해? 개발이 돼. 개발. 그러니까 지금 주로 보면 녹관농자지. 녹관농자는 개발지역이야 보존지역이야? 보존이야. 근데 개발하고 싶거든 뭐 지정하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라 그 말이야. 그럼 지정되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 거기도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은 무슨 구역에 대해서 수립됐나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도 여기하고 똑같아. 자, 여러분들 여기에 기반시설 배치 규모 들어있죠? 또 건축물 행위 제한 들어있지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있어. 개발하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공부하신 분들은 성장관리는 자동으로 되는 거야.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무슨 계획 수립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되면 그거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근데 성장관리계획구역 어디냐 그러면 어디? 시가화 빼고 유보 보전. 그럼 여기를 지정할 때는 어디에서? 도시 비도시 다 됐잖아. 도시 비도 다 됐고 여기는 바로 녹관농자만 지정. 차이점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 표는 항상 이 표를 갖고 정리하고 이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면 돼. 어떤 문제든 다 여기에서는 풀어지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우리는 5가지 행위가 완료되면 다 준공검사 받는 게 아니죠. 5가지 행위가 완료됐을 때 3가지만 준공검사를 받아. 그럼 그 밑에 주의사항. 뭐뭐는 준공검사 안 받아?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것은 준공검사 대상 아니야. 근데 여러분 시험에 토지 분할할 때 준공검사 하면 맨날 나오지. 근데 맨날 틀리지. 그런 거 틀리면 안 되지. 그런 건 주는 건 그냥 보너스 주는 거야. 보너스. 그럼 왜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안 받아요?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어.
우리 도면상의 선만 그리는 게 토지 분할이기 때문에 실제 땅에다 선 긋는 건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까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세 가지 중에서 괄호 속에 단 일의 행위, 자 일이 뭔가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죠. 이 일의 행위는 건축법의 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는 준공검사 필요 없다 이렇게 써놨죠. 바로 준공검사나 사용 승인이 같은 행위죠. 같은 개념이잖아. 그래서 건축물이라면 항상 무슨 법이 우선해? 건축법이.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은 건축법의 사용 승인 받으면 이 법의 준공검사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허가의 제한지역 고시 및 해제고시. 허가권자는 누구? 특광시장군수. 제한권자는 국장, 시도, 시장군수. 주의할 거, 허가권자가 아닌데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국장하고 도지사. 국장 도지사야. 도지사 앞에 시는 특별광역시장이니까 허가권자가 특광시장군수, 제한권자는 국장, 시도, 시장군수.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허가권자만이 제한한다 그럼 틀리지? 예? 허가권자만이 제한한다 틀려. 허가권자 아닌 사람 누구 있다고? 국장과 도지사는 허가권은 없지만 제한권은 있어. 그 다음에 제한 절차. 그럼 제한 절차는 여러분 책에 순서에 보세요. 의견 청취가 있고 심의, 제한고시. 자, 기본 요거죠. 여러분들 과정에서 제한으로 묻거나 지정 절차 물으면 똑같지? 제한 절차나 지정 절차는 절차가 똑같아. 지정하거나 제한하려면 뭐 거쳐라? 심의 거쳐라.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뭘 지정한다는 단어는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돼. 같이 공부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지정하고 제한이 우리 책에 몇 번이나 나와? 셀 수도 없어. 손가락 발가락 다 해도 더 많아. 근데 이런 거 시험에 내면 좀 맞추라는 이야기지. 이런 거는 어디서 지정이 나오든 어디서 제한 나오든 절차는 똑같아. 뭐 거쳐서? 심의 거쳐 제한, 심의 거쳐 지정. 똑같아. 그러면 지정했거나 제한하면 뒤에는 고시 아니면 공고라는 거 하죠. 알려줄 의미가 있어. 요게 기본 절차야. 그럼 이제 심의도 맨날 묻는 게 뭐냐? 여기가 국토부 장관이다. 그럼 어디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가 지자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그런 거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의견 청취는 꼭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배웠어. 항상 심의 앞에 의견 청취는 임의적 사항이야.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놨어. 왜냐하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그럼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있을 때 누구의 의견이냐 그러면 요거의 하급이야. 여기에 하급. 그럼 하급이라는 개념으로 해봐요. 그럼 여기가 국토부 장관 그럼 어떻게 돼? 시도지사 이렇게 나와야지. 시도지사 그러면 시장군수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누가 할 때는 국장과 시도지사가 할 때만 의견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의 하급이 누구다? 그래서 시장군수야. 원래는 하급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 하급인데 지금 문제 준 건 누구? 국장과 시도지사가 할 때만 그랬어. 그러니까 누구? 그 사람의 하급은 시장군수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이유가 하나 있어. 이 하급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냐. 자, 여기가 만약에 특광시장군수야. 그럼 이 법은 요게 하급이지. 그럴 때는 하급이 없을 때는 누구로 나와?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일단 하급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그럼 시험에서 국토부 장관 그럼 무조건 뭐 시도지사 그러면 시장군수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런데 특광시장군수는 하급이 없어. 없을 때는 누구로? 주민회로. 요게 공식이야. 공식. 그러니까 지정하고 제한만큼은 요 공식 하나면 여러분 얼마든지 많은 문제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한지역. 그 다음에 기간.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총 5개가 있는데 잘 보셔야 돼. 자, 거기서 둘째 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를 뭐 할 수 있다? 제한. 그러니까 제한할 때 뭐 거치면다? 심의 거친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괄호 속에 단 3, 4, 5에 해당하는 지역은 심의 없이도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 기간 동안 뭐 할 수 있다? 연장. 그러니까 제한할 때는 심의했지. 근데 제한해서 심의했던 거를 뭐 할 때는 연장할 때는 했던 심의를 또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제한으로 나오면 무조건 뭐 심의. 연장자가 보이면 심의 없이 이래야 돼. 심의하고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얼마가 제한될 수 있어? 3년을 제한할 수 있어. 근데 3, 4, 5번은 얼마를 연장해? 2년을 연장한다고 돼 있지? 그럼 이 3, 4, 5번 시험 문제 나오면 총 몇 년? 5년. 1번, 2번은 총 3년. 요걸만 기억하면 돼. 지역은 나중에 외우시면 되니까 개념 5군데가 있는데 제한할 때 맨 처음에는 1회에 한해서 얼마? 3년으로 제한. 근데 3, 4, 5번은 나중에 1회에 한해서 얼마를? 2년을 연장. 이 연장할 때는 뭐 하지 않아도 돼? 심의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이야. 그럼 왜 그런가? 1번, 2번은 주로 뭐 하는 지역이니까? 보전해야 될 곳이야. 보전. 보전해야 되니까 일단 제한을 하라. 근데 3, 4, 5번은 반대로 뭐예요? 개발이야. 근데 개발은 왜 제한해? 그러면 앞에가 이 말이 나와야지. 뭐 때문에? 계획적 개발이야. 계획적. 어떤 계획 때문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면 뭐하라? 연장도 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3번의 연장 계획이 뭐예요? 기본이나 관리계획 수립됐지? 그럼 기본이나 관리계획 수립해서 더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럼 뭐 해야 돼? 연장도 시켜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4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이야.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무슨 계획이 필요해? 지구단위 계획 있지. 지구단위. 그거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5번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거기는 무슨 계획이 수립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돼. 저 뒤에 가면 다 나오는 거지. 미리 써놓은 거야. 미리.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 두시고 해제고시 읽으면 되고. 그 다음 시설부지 개발 행위는 자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이 되면 원칙은 거기다 개발 행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시설 부지에다 개발 행위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은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도로 만들 땅에다가 여러분이 건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지.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는 허가 행위인데 바로 요건이 필요해. 먼저 첫 번째 요건.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2년 경과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됐다. 이해됐나요? 도로 만들려고 결정고시 해놓고 몇 년 지나도록? 2년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고 있어. 두 번째 요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아니했거나.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이 몇 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아무것도 수립이 안 됐어. 두 번째.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 몇 년간은? 3년간은 사업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런 요건이 갖춰지면 그 문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설 부지에도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실효될 때까지는 얼마 남았다? 시설이 실효될 18년 남았지. 앞으로 사업 확률이 많죠. 그럼 영구적 건축물 지어야 돼? 임시 건물 지어야 돼? 그래. 그래서 가건물이 시작돼. 그러니까 그걸 연상을 생각 없이 가설도 이렇게 외우지 말고 시설이 결정되면 실효는 무조건 몇 년? 20년. 근데 겨우 꼴랑 2년 지났어. 앞으로 얼마 남았어? 18년이나 남았으니까 앞으로 사업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영구적이 아니라 뭐다? 가건물로 지어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설건축물이 딱 시험에 나오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건축법에서 나와. 그럼 건축법에서 딱 머릿속에 가설건축물 얼마 존치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얼마야? 3년 이내로 존치 이렇게 나와야 돼. 왜? 1단계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연상되나요? 그러니까 가건물은 여기서 공부를 해놔야 건축법 문제가 풀어져. 다시 가설건축 나왔다. 그러면 뭐가 지금 수립이 안 됐다? 단계별 수립 안 됐다. 수립된 데 어디에? 1단계 없다. 1단계 없다는 건 최소 몇 년? 3년간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 그런데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왜? 사업이 더 길어지면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지문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B의 공작물 설치와 C의
건축물의 개축, 재축이야. 그럼 거기서 1번의 기역에서 건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신축한다는 뜻이지. 근데 세 번째는 건축물의 개축, 재축이니까 뭐는 안 돼? 신축하고 증축은 안 된다 이 말이잖아. 이 말 기억나나요? 우리 건축하면 5가지가 뭐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건축은 신축이니까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럼 증축한다 그 말은 뭐가 안 돼? 신축 안 된다. 그럼 개축한다 그 말은 신축, 증축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항상 개축, 재축이니까 거기다 건축이라고 써놓으면 틀렸다고 찾아야 돼. 그러면 3가지 행위를 위한 필요하면 뭐도 가능하다. 토지 형질 변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어. 그 다음 오른쪽 조건부 허가다. 역시 허가나면 뭐다? 조건부다. 자, 조건. 위 허가 대상 행위 중에서 기역과 니은의 가설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의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뭐 시험에서 뭐만 지금 무상철거야? 그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말은 무상철거야. 무상으로 하는 건 뭐하고 뭐? 가설건축물 건축된 것하고 공작물 설치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있었던 건축물의 개축과 재축은 무상으로 철거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건 당연히 뭐가? 보상을 받고 철거돼야 돼. 이유는 이 세 번째 있는 거는 시설의 결정고시 되기 이전부터 있었다 그 말이잖아. 근데 A하고 B는 이제 시설이 결정된 후에 뭐 받아서 허가 받아 새로 만들어진 거야. 그것만 무상철거가 된다 그 뜻이야. 그 다음 2번 공공시설 귀속. 요게 아주 중요해. 우리 보통은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못 맞추는 사람이 거의 100%야. 왜냐 시험에서 요즘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요걸 그냥 지문으로 외워갖고 가니까 이해를 못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책에 그림을 하나 따라서 요거 적어놓고 좀 이해를 해보셔야 돼. 요거는 페이지가 어디 적을 데가 없네. 또 맨 앞에 보면 뭐 여백 있죠. 자, 종래에 공공시설이 있는데 한 100억쯤 간다고 예를 들게요. 100억쯤 가. 근데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공시설이 하나 만들어져요. 요건 한 80억 가. 아니 왜 새로운 것이 값이 적어요? 이거 다 이유가 있어.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배우는데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할 때는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라 이렇게 해놨어.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행정청끼리 뭐 새로운 시설 만들 때 땅값 막 비싸게 받고 이러지 않고 그 조성원가 개념으로 받는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종래 공공시설은 건물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값이 이미 올라가 있는 거고 100억 정도 돼. 이건 값이 싸니까 새로 지어도 한 80억밖에 안 들어갔다. 나중에는 값 비싸지겠지. 근데 처음 만들 때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설치하는 사람. 행정청인 시행자도 있을 수 있고 비행정청인 시행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건 누구든지 다 설치가 가능해. 그러면 누가 설치를 했던 새로운 공공시설은 이거 누구한테 귀속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야. 행정청이 설치했던 비행정청이 설치했던 요건 관리청에 그것도 무상 귀속돼. 새로 만든 시설은 행정청이 만들었던 비행정청이 만들었던 무조건 누구한테? 관리청에 무상 귀속. 그래. 고개 좀 들고 쏘라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 너 하거나 말거나 나 적는 게 우선이야 이거지. 그러고 집에 가서 모르잖아 또. 좀 이따 적어도 돼. 적으라고 하니까 막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설명 듣고 그러고 적으시라는 얘기야. 무조건 시험에서 새로운 시설이 설치됐다. 누가 설치했다 이거 상관없어. 그냥 준다 그러면 누구한테? 관리청에 무상기속.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 들어갔어? 80억 들여 설치해 준 거야. 그런데 반대급부로
요거를 대신 가져가는 거지. 요게 이제 용도가 폐지됐다. 그러니까 용도가 폐지된 게 쓸모 있는 걸 새로 만들어준 거잖아. 그때 용도가 폐지된 부분은 행정청 시행자에게는 그냥 무상귀소 이렇게 말해. 얼마 들여놓고 얼마 가져가 쉽게? 80억 들였는데 100억짜리 가져갈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누구끼리는? 행정청끼리는. 그럼 비행정청 시행자는 무상으로 귀속시키면 좋을까 나쁠까? 그쪽은 좋겠지. 80억 들어 100억짜리 가져가니까. 근데 그렇게 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 설치한 비용의 상당한 범위, 상당 금액을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그랬어. 요게 달라. 귀속은 아무 조건 없이 다 주는 거고, 양도는 내가 그 중에 100억 중에서 얼마, 80억 정도만 가져가라. 그게 뭐다? 무상 양도야. 뭐 시험에서 요거하고 요거밖에 안 나와, 우리 시험은. 근데 주로 답은 어디에서? 여기다 주는 거야, 여기다. 요거는 누구나 맞추지. 새로 만든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관리청에 무상기록 이것만 찾으면 되지. 근데 종래 거는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뭐 종래 거는 행정청끼리는 어떻게 한다? 그냥 무상. 행정청 아니라고 나올 때만 요 새로 설치한 비용 얼마? 80억에 상당한 것만 가져가라. 근데 가져가는데 다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뒤에가 뭐다? 양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요것만 하면 시험을 다 풀 수가 있어. 여러분 바로 오늘 문제 받으신 뭐 그 부분 찾아봐. 뭐 엄청 많아, 시험 문제가. 근데 답은 다 똑같이 돼 있어. 이렇게 된 거. 자, 그럼 책 한번 읽어봐요. 자, 1번. 개발임의 허가 받은 자가 누구다? 행정청. 그럼 1번 기소. 행정청인 경우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하면 기억, 새로운 건 끝문장 누구한테 가? 관리청의 무상귀소. 종래 거는 허가 받은 자에게 어떻게 돼? 무상귀소. 행정청끼리는 다 무상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2번. 행정청 아닌 경우 1번 귀소. 행정청이 비행정청인 경우는 기억, 새로운 건 어떻게 돼? 관리청의 무상귀소. 똑같이 새로운 것은. 근데 종래 거는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무한범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상당한 범위 안에서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어떻게 돼? 양도. 구분하겠나요? 시험장에 가서 새로운 것자 보이면 무조건 어떻게 돼? 관리청의 무상귀소 그러면 돼. 근데 종래 거는요, 그러면 두 가지 구분해. 행정청이면 그냥 무상귀소. 행정청 아니면 새로 설치한 비용 나오겠지. 그 범위 안에서 무상 양도 이렇게 나와야지. 양도로. 그 다음에 반대로 3번. 관리청 의견 청취란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임의 허가할 때는 누구의 의견 들어라? 관리청 의견 들어라. 아까 했던 거 나왔죠? 이제 하나 더 하면요. 그 행정청 쪽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수익금 전용 제한 있나요? 찾았어요? 수익금의 전용 제한은 개발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누구일 때만, 행정청일 때만 이 용어가 나온다 그 말이야. 비행정청은 수익금이 있어 없어? 없지. 새로 설치한 비용만큼만 가져가라고 그랬으니까 수익금이 없잖아. 근데 행정청은 80억 들여놓고 얼마? 100억이나 가져갔잖아. 얼마? 20억이 나오면 그때 그러니까 지문에서 수익금 이 말 나오면 누구일 때만 이걸 찾으면 돼. 다른 집은 아무 필요 없어.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만 필요하다? 행정청인 시행자한테만 수익금이 필요한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 말은 안 읽어도 돼. 아셨지? 그러니까 귀속하는 것은 개념은 새로운 건 어떻게 한다? 새로운 거는 무조건 관리청의 무상귀소. 그럼 종래 거에 가져가는 방법은 행정청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상으로. 행정청 아니다. 새로 만든 것만큼 이러면 되지. 정 모르면 새로 만든 것만큼 이렇게라도. 그 다음에 수익금 그럼 누구한테만 필요해? 그렇지. 행정청인 시행자에게만 수익금 전용 제한이라는 지문이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됐죠? 요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봐. 많아. 근데 해설이 정확치가 않아. 또 여러분 갖고 있는 책에 보니까 해설들이 이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구분 못해. 그럼 우리는 굵은 글씨 그 자체가 포인트야. 그 말이라도 알아들으시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계획. 요거는 간단하니까 요까지 해드릴게요. 항상 성장 관리가 무슨 계획과 유사하다? 지구 단위가 유사하다 먼저 생각하시고. 그럼 성장 관리 계획은 무슨 구역에서? 성장 관리 계획 구역에서 뭐를 방지하려고? 난개발 방지하고, 역시 계획적 개발 유도야. 그 계획적 개발이 무슨 계획이야? 지구 단위 계획이잖아. 그래서 그것과 같은 개념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은 특광시장구수가 녹관농자네. 녹관농자. 어디는 안 돼? 주상공 안 돼. 그걸 시험에서 바꿔서 말하면 유보용도, 보존용도 이렇게도 되겠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녹관농자를 다른 말로 하면 유보, 보존용도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지정할 수 있다 해놓고요. 다음 자. 지정 절차는 여러분들이 관리계획을 배웠으니까 알아. 우리 관리계획 배울 때 기초조사만 빼고 똑같아. 기초조사 없이 자 뭐하라? 의견 들어라, 협의 심의하라, 그리고 송부고시 열람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의견 청취니까 누구하고 누구 의견이야? 주민과 지방의회. 그런 거는 다 같아. 그러니까 이미 관리계획 배우신 분들은 그냥 용어만 알면 돼. 아, 관리구역 지정할 때도 의견 듣고 협의 심의 거친다. 자, 의견은 누구냐? 주민과 지방의회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협의는 누구하고? 관계행정, 심의는 지방. 왜 지방이야? 특광, 시장 구속하는 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성장 가로 속에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상을 변경할 때는 자, 거기에 의견 청취, 협의, 심의 모두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놨네. 그 경미한 상이 뭐예요? 요걸 한번 내겠지. 면적 10% 이내에서 변경한다. 요즘은. 그러면 기업. 그러면 주민 의견 듣는 방법. 주민 의견 듣는 방법. 신문에 뭐하고? 공고하고 며칠 이상 14일 이상 열람하고. 그 같아. 자, 문제는 리을. 지방의회는 며칠? 60일. 원래 관리계획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명시한 기한 이렇게 돼 있지. 또 기본하고 광역에서는 30일로 돼 있지. 30일. 근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60일로 해놔. 60일. 그거 차이점이야. 그럼 내도 이걸 내는 거야. 주민 의견은 뭐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미음의 협의 요청은 똑같이 며칠. 그건 똑같아. 어디나. 30일. 광역 기본 관리계획 전부 다 협의할 때 요 의견 며칠 30일 안에 똑같아. 그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양괄호 3번 성장관리계획 지정 절차 세부 기준. 그 구역을 지정하든 변경할 때의 기준 또 절차 계획의 수립 변경의 기준 절차 모두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특광시장군수가 어디 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그때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럼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1번, 2번은 어디하고 똑같다? 지구단위계획과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죠. 나머지도 거의 비슷해. 그 다음 이제 2번에 보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뭐를 완화시킬 수 있다? 건폐율. 지구단위계획도 건폐율 완화시켰죠. 그럼 성장관리계획도 건폐율 완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특히 계획관리하고 생산, 농림, 자연, 생산은 그 세 군데만 두 개 내죠. 원래 계획관리적은 건폐율이 얼마였죠? 40이었지, 40. 근데 얼마까지? 50까지 완화돼. 그 다음에 생산관리, 농림, 자연, 생산, 녹지 모두 얼마죠? 20이지 보전이니까. 근데 얼마까지? 30까지. 그러니까 이미 건폐율, 용적률 배우면 이거 쉬워. 그 다음, 자, 용적률 완화.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특히 계획관리. 계획관리만 완화돼. 원래 계획관리 용적률 얼만데? 100이죠, 100. 근데 120%, 2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시킬 수 있어. 그럼 특히 계획관리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죠. 그래서 계획관리는 건폐율도 완화, 용적률도 완화되죠. 그런데 아까 성장,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뭐만 완화돼요? 건폐율만 완화되고 용적률 완화되죠. 계획관리만 건폐율, 용적률이 다
다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타당성 검토 나와 있나요? 역시 이것도 무슨 계획처럼 관리 계획처럼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무슨 계획에 맞게?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우리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무슨 계획에 맞게?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개념 이해되신 분은 이름만 바꿔주면 돼, 이름만.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그대로 용어만 바꿔주면 되는 내용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요 3번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못 끝내네요. 다시 숙제. 지난번에 내가 무슨 절차 외우라고 그랬죠? 네? 127. 그 127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 나와 있죠? 그거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딱 앞부분에서 점수를 내야 돼. 이 절차하고 지정권자, 시행자, 요거 기본이 되면 다 풀 수 있게 나와.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자, 3가지만 해보세요. 절차, 그리고 지정권자, 시행자. 요거라도 좀 해오시란 얘기야. 요게 되면 금방 쉬워져. 그리고 요 절차에다가 필기해 올 거. 필기. 그동안에 여러분 절차에다 필기해 놓은 거 많잖아요. 그걸 여기다 옮겨와요. 옮겨오면서 한번 정리해 봐요. 아, 이때 쓰는 거. 그럼 다음 주에는 내가 바로 그냥 설명하면서 해제 막 이런 것도 거의 한꺼번에 설명할 테니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아셨지? 뭐 난에 와서 못 따라가고 이런 건 이제 안 믿어줘. 뭐 이제 따라오거나 말거나야. 자, 여기까지 하면 다음 주에 토요일 날 특강에도 요것도 알아듣겠지? 내가 왜 특강 날짜 이렇게 잡은지 알겠죠? 아, 딱 끝나면 하고, 또 2주 후에 또 딱 끝나면 하고 하려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일부러. 바로 연달아 하면 나는 편한데,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나만 2번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따라와. 그래서 앞부분 딱 끝나면 한 번 하고, 또 앞부분 한번 딱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쉽게 따라와요. 그 대신에 뭐 건축법 이런 것들은 수업 안 들어도 돼. 건축법들은 그냥 안 들어도 그것만 해도 그 용어만 갖고도 따라가거든. 근데 정비법까지는 이게 순서별로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문제 받으신 분들은 내일까지는 풀지 말고 내일은 모의고사 보고 그걸로 풀어봐라. 근데 답이 없네. 그럼 이제 모의고사는 하지 말고 모의고사 끝난 다음부터 풀어오시는데 꼭 연필로 푸세요. 연필로. 그리고 나중에 또 지웠다가 또 풀고 3번 정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